안녕하세요. 이곳은 순수 창작 문학이 싹 트는 동네 손아랑의 작업실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편의 마지막 장면. 이자가 회사의 사주를 받아 사진을 찍은 놈이다. 그들 관중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야수물이었다. 나는 무대에 홀로 선 배우이었다. 제2편. 빨간 헝겊으로 얼굴을 덮어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리더는 소리쳤다. 어디 이놈의 신분부터 알아봅시다. 두두두두. 내 가슴에 명찰이 거칠게 뜯겨 나갔다. 관리부 차장 박재민. 오, 오. 관중들은 오만 가지 소리를 질렀다. 하긴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 넓은 시내에서 마누라하고 외출 한번 했던 순간도 어느 누군가는 보았고 다음날 어김없이 여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떠돌았으니까. 어디에서 어떤 아가씨와 데이트하더라. 저 대중 속에는 나의 강의를 들었던 사람도 수십 명은 될 것이다. 나는 막연한 어떤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관중의 고함은 거칠기만 했다. 죽여라. 여기까지 끌고 오는 동안 실컷 죽였습니다. 이제 이놈의 죄를 물어봅시다. 리더는 분위기를 제압했다. 왜 사진을 찍었느냐? 순간 관중들은 나의 대답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소리가 사라지니 무겁게 덮쳐오는 정막이 더 두려웠다. 높고 높은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들에겐 회사의 명인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회사 측 노조 탄압의 증거를 찾아야 했다. 마이크가 내 손에 쥐어졌다. 나는 침착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장면을 역사적 자료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욕심이었습니다. 사실이었다. 물론 회사에서도 바라기는 하겠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고요 속에 너무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저 새끼 안 돼. 죽여라. 주둥이를 뭉겨버려. 하는 고함들이 폭죽처럼 터졌다. 리더는 조용히 손을 들어 군중을 제지시켰다. 사과를 시켜봅시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조원이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속삭였다.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됩니다. 관중들은 흥분이 채가 시지는 않았지만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사과하고 싶지는 않았다. 내가 비굴하게 용서를 빈다면 경영진들은 나를 문책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격앙된 대중 앞에서 나를 그렇게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불을 지펴 더욱 큰 사고를 일으킬 게 자명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집회를 사진을 찍어 방해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의 목소리는 어눌하게 새어나왔다. 이어 안 돼. 그 새끼 족쳐라 하는 관중에 야유가 숨 돌릴 틈도 없이 터져나왔다. 내 옆에 있던 조합원이 얼른 나를 부축하여 등을 밀었다. 가세요.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역시 속삭임이었다. 저 새끼 잡아라. 거기서. 하는 소리를 뒤로 하며 비척비척 걸어 나오는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어찌하여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야 하는가. 육신의 아픔보다 서글픈 마음이 더 파고들며 걸음을 자꾸만 붙잡았다. 얻어맞으며 끌려간 길은 순간이었는데 도망치듯 걸어 나오는 길은 천리 길이었다. 그때 나는 느꼈었다. 그 군중 속에 홀로 갇혀 있어도 두렵지는 않았다. 그 무자비한 몰매도 생각보다 아프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간절함이 내 가슴에 눈처럼 쌓이고 있었다. 그때 다른 간부들은 어찌했던가.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더니 후일 공권력이 투입되자 노조원을 소탕하기 위해 형사들의 앞잡이가 되어 구석구석 뒤지며 유난히 설쳐대지 않았던가. 지금까지도 간부들은 그들을 매도하고자 못하는 소리가 없다. 정신대란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다시 확신하며 주변 간부들의 충고를 허공에 날려보내며 그 회의장 앞을 빠져나왔다. 부서로 돌아와 과원들에게 제조 2부의 임소연을 받기로 했다고 공표하니 과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아무리 여직원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임소연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성질 급한 이 대리가 정식으로 반대를 표했다. 그러자 곧 김 과장도 거들고 나섰다. 아주 골치 아픈 아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요. 나는 과원들을 둘러보고 조용하나 단호한 어조로 설득했다. 사람은 새 환경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제조 2부와 우리 부서는 아주 다르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임소연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6명의 과원은 너무도 자신 있는 나의 어조에 눌려 나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쳐다보곤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무겁게 닫았다. 다음날 임소연은 일과가 시작된 지 30분 후에 나타났다. 그녀는 사무실 문 앞에 어정쩡한 태도로 빗자루처럼 서 있었다. 어쩌면 출근하자마자 제조 2부에서 억지로 떠밀려 왔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소문만으로 추측해본 모습은 고집스럽고 개성이 뚜렷하며 어쩌면 외모가 혐오스러울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정연하여 잘생긴 남자 같은 모습이었다. 추레한 현장 작업복에 화장기가 전혀 없는 얼굴, 푸석하게 일어선 머리는 마치 농구 코트에서 뛰고 있는 여자 선수처럼 보였다. 태도도 그렇게 당당했다. 여직원의 업무란 타자와 서류 정리 등이 있지만 사실 거의 잔심부름에 불과했다. 그러나 먼지 날리는 작업대 앞에서 온종일 쪼그리고 일을 해야 하는 생산직 여공들의 로망은 당연히 사무실 근무였다. 여공의 작업복과 사무직 유니폼의 차이는 신분의 차이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녀도 사무실 근무를 기쁘게 생각할지는 의문이었다. 나는 업무 내용을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나아갔다. 잔심부름에는 자존심 상해할지도 몰라 그에 대한 의무감도 부여했다. 우리 부서는 출장 업무가 많아. 직원이 책상에 앉아있는 일은 오히려 드물지. 출장은 보통 1박 2일에서 3박 4일 정도이지만 출장 업무라는 스트레스가 워낙 심해서 직원들의 신경이 날카로워. 게다가 출장 기간에 회사가 돌아갔던 상황을 모르기에 더욱 불안해하지. 그래서 임소연 씨의 역할이 중요해. 직원들을 돌봐준다고 생각해. 다음 출장을 준비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간 지나간 공무를 회람시키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빠짐없이 들려주어야 해. 어머니처럼, 아니 실제 어머니가 되어서 자식처럼 돌봐주어야 해.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 차도 끓여주고 어떤 잔심부름도 기쁘게 받아줘야 해. 그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녀가 기뻐하는지, 기분 나빠하는지, 아니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지 표정에는 도무지 변화가 없었다. 나는 심히 걱정스러웠다. 무뚝뚝한 그녀의 태도로 보아 나의 요구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보았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가 나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이윽고 고개를 들더니 살짝 미소를 띠고 말했다. 제가 어머니이면요. 차장님은 아버지인가요? 나는 기뻤다. 그 말은 그녀가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니야. 나는 제일 큰아들이지. 그럼 우리는 부부인가요? 로 비약되는 농담은 얼른 비켜서야 했다. 아쉽지만 여기서 2편은 막을 내리고 3편으로 모시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 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